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1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정부에서 하는 웬만한 복지 서비스가 전부 적혀 있는데요. 제가 세어보니까 400개가 훨씬 넘더라고요. 아마 지자체나 민간기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도 훨씬 많을 텐데요. 물론 복지 서비스가 많아서 좋긴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유용한 것 30개를 골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많아서 15개씩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에요. 이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데요. 각 대상자마다 감면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매월 24,000원, 4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6,600원씩 감면받을 수 있고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이 금액의 절반을 매월 감면받아요. 그 다음은 전기요금 할인이에요. 이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한 달에 최대 16,000원까지 지원되는데 6월에서 8월까지의 경우 20,000원까지 지원돼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 달에 최대 10,000원, 6월에서 8월에는 12,000원까지 지원되고요. 이건 한국전력 123번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TV 수신료 할인이에요. TV 수신료는 TV를 보는지 안 보는지와 상관없이 TV가 있다면 가구당 2,500원을 내야 돼요. 이 금액을 지금 3,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금액이 전액 면제돼요. 그런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따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예요. 이건 여름과 겨울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드리는 제도예요. 그래서 사용한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식으로 지원해 주죠. 그래서 1인 가구라면 7, 8, 9월에 해당하는 여름에는 7,000원, 10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해당하는 겨울에는 89,500원 해서 총 96,500원을 지원받는데요. 신청 자격이 좀 까다로워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에게만 지원돼요. 이건 지난번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분들 중 정보 변경이 없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고 혹시나 이사를 하셨다던가 가구 원수가 변동된 분, 이번에 처음 자격이 되신 분들은 읍면동 주민세대에 신청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상수도 하수도 요금 할인이에요. 이건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원되는데요. 어떤 곳은 사용요금의 50% 감면, 어떤 곳은 매월 얼마를 감면, 이런 식으로 감면돼요. 여섯 번째는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할인이에요. 이것도 지자체마다 지원 방법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서울 도봉구의 경우에는 매달 생활용 쓰레기 봉투 10리터짜리 3장, 음식물 쓰레기 봉투 2리터짜리 5장씩 주고요. 안산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3개월에 한 번씩 180리터를 준다고 하거든요. 우리 동네 종량제 폐기물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그 다음은 주민세예요. 수급자는 주민세가 비과세예요. 그래서 시군구에서 수급자분들을 일괄로 면제해주죠. 가끔씩 재산세도 감면해주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재산세는 따로 감면되지 않아요.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데에는 5,000원이 드는데 수급자는 이 비용이 무료예요. 참고로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만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수급자는 4,500원 정도 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면제돼요. 그 다음 수급자는 시내전화, 시외전화도 감면되는데 시내외 통화료 중에 월 450분, 그러니까 7시간 30분은 공제해줘요. 수급자는 휴대폰 요금도 감면해줘요. 그래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가 월 최대 28,600원까지 감면되고 데이터와 국내 음성은 50% 감면되는데요. 최대 36,850원까지 감면해줘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료가 월 최대 12,100원까지 감면되고 데이터와 국내 음성은 35% 감면돼요.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자분들도 최대 12,1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나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을 미리부터 하셨다면 정부24 사이트나 각 통신사 대리점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수급자는 인터넷 할인도 해줘요. 통신사에서 수급자에게는 복지고객 요금 할인을 해주는데요.
보통은 통신사에서 인터넷에다 휴대폰, 집전화까지 같이 하죠. 이걸 같이 사용한다면 결합 할인이 되는데 이게 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할인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이 통신사를 1, 2년 더 쓰겠다고 하면 약정 할인도 되는데 이 금액이 더 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할인에 대한 부분은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본 다음에 수급자 할인이 나은지 아니면 결합 할인이나 약정 할인이 더 나은지 선택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계층 중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를 17,6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나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으로 신청해주세요. 그 다음 수급자에게는 양곡을 할인해줘요. 그래서 정부 양곡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기준 가격의 50%에서 92% 저렴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10kg 쌀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2,800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1,900원에 살 수 있어요. 이건 주민센터에서 시군구에 매월 10일까지 정부 양곡 공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매월 20일까지 쌀을 얼마나 살지 결정한 다음 쌀을 받으면 월말에 드리는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분들에게 최소 10일까지는 양곡을 신청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양곡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매월 1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수급자와 차상위에게는 1년에 10만원의 문화누리 카드를 지원해줘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라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영화관이라던가 책, 음악, 공연, 미술, 문화, 관광지, 여행사,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에서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코레일, 항공도 이용할 수 있어요. 또 문화누리 카드 10만원은 매월 12월 31일 이후 기준으로 모두 없어져요. 남은 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연말까지 해당 금액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수급 자격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면 주민센터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재충전돼요. 또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라면 카드 금액을 합산하는 것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1, 희망키움통장 2, 내일키움통장 등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런 통장들 모두 자신이 5만원이나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소득에 비례해서 얼마를 지원해준다던가 본인 저축액만큼 혹은 3배까지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내가 10만원씩 3년간 저축해서 내 돈 360만원을 넣는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을 받을 수도 있죠. 이 제도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희망키움통장 1과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모두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라 수급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14번째는 수급자를 행복시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수급자분들이 아니라면 이 통장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통장은 압류방지 통장이에요. 수급자분들 중 여러 개인 사정에 의해서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정부가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만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서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통장을 만들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돈은 입금이 안 돼요. 심지어 수급자 자신이 입금하려고 해도 안 되죠. 또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는데요.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요. 계좌가 개설되면 주민센터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하시면 급여가 압류된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 15번째는 수급자는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거예요.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정, 장애인에게는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은행에 자격 요건 등을 증빙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참고로 은행의 서민대출 상품인 세희망홀씨, 징검다리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수수료가 면제돼요. 여기까지 제가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의 댓글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신 것 위주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1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너무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